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오늘 리뷰할 프라는 바로 이 프라모델 HG RX-78 건담 비욘드 글로벌. 공개 때부터 굉장히 좀 이질감 있는 퍼스트 같다라는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번에 만들어보고 나서 그동안의 포즈들을, 그동안의 작품 속에서 보여준 퍼스트의 포즈를 다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컬러링도 생각보다 많이 이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쁘지 않네? 생각이 드는 그런 퍼스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프로포션이 좀 많이 이질적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특히나 하체 쪽이. 그래서 발매는 2020년 6월 6일, 가격은 행가로 2,00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24,000원이죠. 퍼스트가 디오리진 같은 경우는 옵션도 많았는데 얘는 과연 글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립 방식이라던가 부품수 같은 거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G 건담 비욘드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포션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컬러링도 기존의 퍼스트 건담과는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신으로 딱 봤을 때는 이 다리 쪽이 유독 좀 얇죠? 많이 얇고 상체로 갈수록 유독 커집니다. 어깨도 상당히 넓고 가슴도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어깨는 떡 벌어졌지 어마어마하고, 허벅지도 굉장히 두꺼운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파츠 분할이 정말 좋아요. 뒷모습을 봤을 때는 뭐 심플 그 자체, 백팩도 조립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참 좋았던 거는 빔사벨 고정이 튼튼하다는 거겠네요. 지금까지 발매한 HG 퍼스트 건담들입니다. HG UC 30주년 버전, 리바이브, G40, 디오리진, 그리고 비욘드 글로벌.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퍼스트 건담이지만 가슴만 보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아예 디자인을 바꿨었던 이 G40 같은 경우는 유독 더 그렇죠. 그리고 잘 보면 사출색들도 많이 달라요. 바디만 딱 봤을 때 하얀색, 이게 옥색이죠. 이것도 약간, 이쪽도 G40도 약간 옥색이에요. 애니메이션 컬러라고도 하죠. 그리고 디오리진은 완전 백색, 그리고 비욘드 글로벌은 약간 파스텔 톤. 이렇게 단적으로 좀 비교해보면은 흰색이었던 부분이 약간 파스텔 톤으로 약간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사출이 됐고, 파란색도 진한 파란색이 아니라 좀 하늘색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물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노란색마저 약간 톤이 낮은 좀 더 부드러운 파스텔 톤 같은 느낌으로 사출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MG에 있는 페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욘드 글로벌, 아까 가슴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단순하게 비교만 해볼게요. 일반적인 퍼스트 건담 같은 경우는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목부터 이 콕피트 이 해치까지 내려오는 경사. 근데 비욘드 글로벌은 그 가파른 게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고 길어요, 앞부분으로. 그래서 둘을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가슴이 많이 크더라고요, 흉부가.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머리 디자인 부분은 옆에서 딱 봤을 때 퍼스트 건담이구나, 퍼스트 건담의 그 디자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묘하게 애가 약간 좀 납작하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이렇게 눈도 잘 보이고, 그리고 얼굴이 좀 볼록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블레이드 안테나도 좀 넓어 보이고, 각도가. 그리고 눈도 얘가 잘 안 보여요. 모자를 눌러 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혓바닥도 유독 크구나. 이렇게 봤을 때 묘하게가 아니라 확실히 좀 혓바닥이 크긴 크네요. 차이가 있구나. 그래도 그것마저 뭔가 특색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애초에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그리고 상체 부분, 아까 흉부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대신에 디테일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어깨 관절 부분이 색깔이 다릅니다. 기존의 다른 퍼스트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패널 라인으로 처리하던 이 목카라 부분, 노란 색깔 파츠, 얘뿐만 아니라 리바이브 때도 일반적인 패널 라인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디오리진도 단순 패널 라인 처리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욘드 글로벌은 여기 층이 져 있어요.
마치 덕트 같은 느낌으로 단순히 패널 라인으로만 처리한 게 아니라 약간 입체감을 더 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덕트마다 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덕트 하나하나마다 다른 데선 안 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흉부에 작은 패널 라인들 몇 개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부 아래쪽으로 허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밑에 빈 공간이 있을 정도예요. 평소였다면 이렇게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안쪽에 약간의 디테일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밑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백팩, 뭔가 기존 거랑은 확실히 디자인이 좀 다르다. 묘하게, 그러니까 기본 있어야 할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리바이브랑 비교하면은 그쵸, 있어야 할 디테일은 다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생긴 것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빔사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끝부분에서 딱 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저는 환영했냐면은 다른 퍼스트들은 그런 고정이 없어요. 해가지고 백팩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막 툭 치면 빠지고 헐렁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30주년 때 이게 좀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빔사벨 고정이 좋아진 거는 정말 저는 환영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는 장갑 부분은 외장은 좀 심플하죠. 패널 라인 뭐 이렇게 앞뒤로 2개씩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깨 쪽 관절 보면은 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팔꿈치 부분도 잘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팔 하박 부분이 유독 웬 디테일이 이렇게 뭐가 많지? 싶은 부분이에요. 있어봤자 쉴드 고정용 조인트가 전부였던 뭐 거의 그런 디테일이었는데, 솔직히 팔 부분 굉장히 좀 화려해졌습니다. 여기 사선으로 깎아내면서 이 주먹을 딱 꼈을 때, 손을 끼웠을 때 직선이 아니라 살짝 손목이 꺾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 부분도 가동시킬 수 있어서 회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절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도 보면은 이 고간에 이런 패널 라인 원래 없었는데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스커트들에도 약간씩이나마 또 패널 라인 들어가 있고, 이 노란 색깔 당연히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좀 유독 돋보였던 게 고간부에 있는 V자입니다. 최초로 분할됐습니다. HG 최초일 거예요. 30주년 버전 때는 아예 스티커도 없었고요. 리바이브 때는 빨간색이 통으로 스티커였죠. 디오리진 버전도 노란색만큼은 스티커였습니다. G40도 여기 스티커는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HG 최초로 여기가 분할됐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조금 놀랐던 부분이다 보니까 유독 강조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다리 쪽, 이 허벅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도 살짝, 뒤에는 뭐 심플. 대신에 무릎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기존의 퍼스트 건담에서는 많이 안 보여주던 건데, 비슷한 걸 찾아보라면은 디오리진 정도가 되겠네요. 패널 라인도 잘 파여 있어서 먹선 넣는데 뭐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무릎 위에 살짝씩 드러나는 이제 프레임 부분 살짝 보이고요. 뭐 뒤쪽은 관절 드러나 있는 게 전부고, 특히나 이 종아리랑 이제 발목 사이 부분이 정말 얇아서, 이 정강이랑 여기가 정말 얇아서 솔직히 처음 봤을 땐 살짝 부담이었어요. 이거 좀 프로포션이 너무 호불호가 갈리겠는데? 근데 액션 포즈 취하기엔 정말 괜찮겠구나. 이게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 앵클가드 부분도 심심하지 않게 여기에 양각으로 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 부분은 좀 작고 좀 심플하더라고요. 오히려 발바닥에는 패널 라인 많고요. 그럼 대망의 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진짜 가동이 진국입니다. 일단 목 부분 회전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회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전시키고도 턱을 숙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목 아래쪽도 가동하기 때문에 목 앞으로 뺐다 넣었다 가능하고, 들고 크게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가 참 진국이었는데 일단 외장이 딸려 나오면서 어깨가 앞으로 꺾이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외장 자체가 따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던 다른 컬러의 프레임, 이쪽이 위로 쭉 올라가 주기 때문에 팔이 아주 편하게 위로 올라가고요.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하면은 쭉쭉쭉 라스트 슈팅 어깨.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고개까지 전부 다 전복을 시켜주면은 딱 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라스트 슈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어깨가 아닌가, 그리고 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 내부가 좀 독특했어요. 일단 어깨 장갑 자체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깨 외장 자체가 파츠 하나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안쪽이 볼관절인데 이 친구 폴리캡을 안 씁니다. 네, 근데 그럼 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예 외장을 분리해서 고정시켰더라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볼관절이 있고 파츠를 슬라이드로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바깥에 외장으로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관절을 최대한 튼튼하게 물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만 이 어깨에 정말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앞으로 꺾이는데 뒤로 안 꺾여요. 볼관절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뒤로 꺾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디오리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볼관절이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뒤로 꺾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다양한 액션 취할 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욘드 글로벌은 그런 가동은 없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이라서 당연히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최대한 굽혀지고요. 그리고 아까 손목 부분, 일단 손목 자체도 볼관절이긴 한데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중간 부분이 따로 가동을 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회전까지 가능해서 다양하게 포즈 취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이 또 진국이었는데 회전은 간편합니다. 예, 가볍게 해줄 수 있고요. 기본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편입니다. 폴리캡 따로 안 쓰면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 살짝씩 꺾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살짝 꺾었을 때 뒤나 이런 데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흉부가 앞으로 들리는 요런 가동까지, 흉부 가동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꺾일 수 있도록 허리 중간에 또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고관절, 일단 스커트 가동은 아주 기똥차게 합니다. 앞, 옆, 그리고 뒤쪽까지 아주 화려하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들어주는데 어라? 축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축 자체가 쭉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이 뒤쪽에 있는 축. 대신에 독특하게도 이건 둘 다 왼쪽 다리인데 요즘 트렌드랑 좀 달라요. 요즘 트렌드는 조인트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비욘드 글로벌은 조인트가 뒤에 가 있어요. 엉덩이 쪽으로 조인트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들 때 필연적으로 내부 조인트, 축이동이 무조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난 더 움직이고 싶다면은 다리를 뒤로 한번 들었다가 조인트를 그대로 앞으로 쭉 당겨오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하게도 골반 자체가 안쪽으로 꺾이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리를 교차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형태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다리 교차까지 가능할 정도로 골반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크게 가동합니다. 상당히 크게 가동하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거의 뭐 종아리가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움직여주고요. 거기에 움직였을 때 약간의 디테일 구경 가능하고 허벅지 쪽 움직였을 땐 내부에 또 디테일이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다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축이 따로 있고 좌우로 꺾이는 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꺾이는 축 보면은 너무 조금밖에 안 꺾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다른 쪽이 장난 아니죠. 바깥으로 뻗는다든가 안으로 굽힐 때, 특히나 굽힐 때 이렇게 발꿈치 부분이 아예 관절이 들리는데 이거랑 같이 옆으로 꺾어주면 엄청나게 꺾이는 발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좌우로만 발목을 꺾지 말고 발꿈치도 들어라. 그래서 이 관절들을 이용하면 무릎 꿇는 것도 상당히 박력 있게 꿇을 수가 있어집니다. 무릎을 안쪽으로까지 꺾으면서 발목이 이렇게까지 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꺾이니까 편하게 무릎 꿇기가 됩니다. 혹시 몰라서 비슷한 포즈로 다른 퍼스트들도 한번 취해봤어요. 구판 HGUC 30주년 리바이브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뭐랄까 좀 벅찬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옆으로 봤을 때 약간 상체가 뒤로 들렸다는 느낌? 아무래도 허리 가동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제 좀 불편한 감은 있었죠. 그나마 이제 30주년이랑 리바이브는 중간 허리가 생기면서 세웠을 때 좀 그럴싸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G40, 디오리진, 그리고 비욘드 글로벌부터는 완전히 무릎을 굽혀가면서까지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고관절이나 허리 가동도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특히나 디오리진은 뭐 레전드급이었죠. 그리고 이 비욘드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냥 뭐랄까 무릎 가동이랑 허벅지 길이 이게 보면은 다른 퍼스트들에 비해서 허벅지 길이가 묘하게 길어요. 허벅지는 길고 이 무릎 아래로는 아주 약간 더 짧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성은 이게 전부입니다. 일단 라이플, 쉴드, 손, 라이플용 손과 왼쪽만 있는 편손, 그리고 빔사벨 파츠까지 정말 딱 기본적인 그런 형태고요. 아까 스티커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남는 스티커 그럴 것도 없습니다. 눈만 딱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 분할이라는 거. 그 정도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바주카가 없다는 거 정도? 바주카만 있었으면 정말 더 완벽했을 텐데. 일단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빔사벨은 이렇게 뽑아서 빔 파츠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끝이고요. 심플하고 라이플 디자인이 실루엣 자체는 기본 그대로고요. 대신에 뭐 센서 부분 앞부분보단 뒷부분이 독특합니다. 아예 센서 조인트를 뒤쪽까지 통과시켜 놨어요. 당연히 서브그립 가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자잘자잘한 디테일 같은 거 더 업시켜 놓은 거 보입니다. 뒤쪽에 조인트가 있어서 당연히 허리 쪽에다가 이렇게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쉴드가 좀 독특했는데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내부가 살짝 드러나는 형태로 이렇게 줄 2개가 더 생겼고, 당연히 파츠는 전부 다 분할되어 있고 내부에도 약간의 프레임이 있어서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팔뚝에 고정을 하는데 그냥 어디다 고정하지 그냥 보면 없어요. 예, 3mm 조인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손목 연장시킨 다음에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쉴드를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쉴드 자체에도 조인트가 있어서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뚝 연결 조인트가 없다면 이 뒤쪽에 있는 3mm 조인트를 이용해서 백팩에 수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인데 손잡이가 별도로 있어서 심지어 사각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세웠을 때 처지지 않고 쉴드를 정면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솔직히 인피니트 저스티스에도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손잡이를 위에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다가 펴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팔뚝에 고정한 채로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딱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플 손과 편손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손바닥 디테일까지 전부 다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장 완료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프로포션이 역시 각도를 좀 줬을 때가 진짜 이쁘기는 하네요. 이 상태로 포즈도 취해볼까요? 기본 라이플 액션 가장 중요하죠? 이게 포즈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웬만한 관절, 주요 관절들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특히나 허벅지, 그리고 고관절까지도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거 포즈 잡을 때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간단하게 포즈 완성했습니다. 라이플 액션. 역시 각도가 있어야, 포즈를 잡아야 이 다리도 프로포션도 다 잘 맞아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프로포션이네요. 특히 이런 발이 좀 뒤로 가 있는, 앵글의 뒤로 가 있는 이런 원근감을 이용하는 액션에서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게 좀 하체가 좀 더 얇은 그런 프로포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액션에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골반 안쪽으로 꺾는 기믹 이용하시면 이렇게 약간 모델 같은 포즈를 또 취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빔사벨 액션. 무릎 꿇고 딱 적을 베는, 자쿠를 베는 그 포즈를 한번 취해봤고요. 다음 포즈는 깔끔한 이 라스트 슈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포션이라든가 이게 이 라스트 슈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약간 그 특유의 그 애니메이션 작화 프로포션 같은 느낌이거든요. 라스트 슈팅 할 때 그 느낌? 상당히 잘 뽑혔네요. 이런 포즈만 생각해보면 진짜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비욘드 글로벌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품질이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동성도 정말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관절 고정성이 정말 대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바주카가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품질이 높아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저는 특히나 뭐 쉴드 고정도 고정인데 전체적으로 포즈 잡히는 게 너무 잘 잡혀서 그게 유독 마음에 드네요. 특히나 관절들 튼튼하면서도 포즈가 잘 잡히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쁘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외형은 저는 10점 주고 싶어요. 일단 그동안 HG 퍼스트에서 못했었던 고간부 V자의 분할이라든가 파츠 분할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컬러링, 페담이랑 비슷한 컬러링, 파스텔 톤 컬러링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도 10점. 처음에는 이제 완성 직후에는 발목 가동이 좀 별론데 라고 생각했는데 옆으로 꺾는 부분이 좀 많이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들면서 같이 꺾어보니까 잘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나 상당히 관절도 튼튼하고 가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10점. 일단 들어있는 무장들의 디테일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쉴드 내부가 상당히 디테일이 좋은 편이어서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런 식으로 쉴드 내부 프레임 같은 걸 재현해준 퍼스트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빔사벨 고정하는 것도 유독 좋았고요. 그리고 기믹 부분, 거의 가동에 모든 걸 이제 쏟아부은 그런 친구기도 합니다, 사실. 이 G40 같은 경우는 많이 이질적이긴 하긴 했어요. 가동에 많은 걸 힘을 쓰긴 했지만 얘처럼 좀 덜 기괴하게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G40이 좀 기괴하긴 했지,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동 기믹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라이플보다도 쉴드 내부 구조 같은 거, 특히나 손잡이 기믹 같은 경우는 전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10점을 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구성 보셨잖아요. 과연 2,000엔 퍼스트? 이 정도 구성에?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왕에 해주는 거 가격 2,000엔인 거 바주카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2,000엔이라고 하기엔 솔직히 구성만 딱 따졌을 때는 좀 조촐한 편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거 말고 뭐 부품의 개수라든가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구조 같은 거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뿌쉐.